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8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이혼을 했고 현재는 친정부모님 집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 전 남편은 저희 아빠가 운영하는 조경 전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인상도 선하고 성격도 싹싹한 데다 부지런해서 누가 봐도 건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남편과 안정적으로 잘 살았기에 제 인생에 이혼이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게도 급작스러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온 동네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난리통 속에 이혼을 했던 거죠. 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남편과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그 동네에 있는 유치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등원 차량을 타러 나갔는데요. 같은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엄마들은 등원 버스가 오기 전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저는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이가 유치원에 다닌 지도 얼마 안 됐으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아이랑 서서 버스를 기다리곤 했어요. 그런데 그중 한 아이 엄마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가 주영이죠? 네, 맞아요. 안녕 주영아, 나는 지우 엄마야. 너 우리 지우랑 같은 반이라며? 우리 지우가 너랑 친해지고 싶대. 그 아이 엄마는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그 아이 엄마는 자기 이름이 강나래라고 했습니다. 얼굴도 웃는 상에다가 성격도 밝아서 항상 주변에 엄마들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낯을 가리는 저와 달리 나래 씨는 제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고 또 다른 엄마들도 소개해 주더라고요. 나래 씨는 저와 동갑이었는데 심지어 같은 아파트에서도 같은 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5층, 저는 6층이었죠. 아침마다 만나다 보니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나래 씨의 남편은 회계사라고 했고 나래 씨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나래 씨는 유치원 엄마들 단체 채팅방에 저를 초대해 주었고 엄마들끼리 커피라도 마시러 갈 때면 꼭 저를 챙겨서 같이 가자고 해주었죠. 나래 씨가 다른 엄마들을 소개해 준 덕분에 아는 친구 엄마들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저는 유독 나래 씨랑 친했습니다. 아이들도 같은 유치원, 같은 반이고 나래 씨와 저도 같은 동에 살았기에 마주치는 일이 많았고 또 아이들끼리도 친하다 보니 거의 매일같이 얼굴을 보며 지냈거든요. 나래 씨와 함께 장을 보기도 하고 아이들 하원 후에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놀게 하고 수다를 떨기도 했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성격도 잘 맞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웠습니다. 좋은 인연이자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했고 제 마음속에선 나래 씨를 깊이 의지하게 되기도 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교류도 잦아졌습니다. 나래 씨 제안으로 주말 저녁에 함께 부부 동반 모임을 가졌는데요. 제 남편과 나래 씨의 남편인 경호 씨도 코드가 잘 맞는지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형님, 동생 하면서요. 아이들도 유치원에서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죠. 그래서 주말마다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거나 서로의 집을 오가며 저녁 식사를 하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이웃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나래 씨가 나한테는 참 고맙고 좋은 인연인 것 같아. 이렇게 잘 맞기 쉽지 않은데.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완벽했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였습니다.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가 15층에서부터 내려오더군요. 15층이길래 자연스럽게 나래 씨인가 생각하며 맞다면 같이 커피나 한잔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안에서 내린 사람은 뜻밖에도 제 남편인 겁니다. 순간 벙찌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1층에 서 있으니 당황하고요. 뭐야? 당신이 왜 15층에서 내려와?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긴 왜 있고? 회사 안 갔어? 출근했지. 근데 뭐 집에 놓고 온 게 있어서 지금 다시 회사 가려는 중이야. 근데 왜 15층에서 내려와? 내가 보니까 15층에서 내려오더만. 그게 내가 딴 생각을 하다가 버튼을 잘못 눌렀나 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1층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15층을 왜 잘못 누르겠나요?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하더라고요. 15층을 잘못 눌렀다고? 저는 표정이 굳었는데 남편 하는 말이 내가 조만간 경호 형님이랑 술 한잔 해야겠다 생각했거든. 그러다 보니 별 생각 없이 15층을 누른 거야. 나도 깜짝 놀라서 다시 내려온 거 있지. 라며 어색하게 웃더니 제 어깨를 두드리고는 자기는 회사로 가봐야겠다며 황급히 가는 겁니다. 짧은 찰나였지만 너무 이상한 상황과 더불어 찜찜한 기분이 들었죠. 도대체 남편이 왜 15층에서 내려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실수로 눌렀다는 것도 뭔가 말이 안 되고요. 제 마음속 의심의 불씨가 시작된 순간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제 의심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유치원에서 제 아이와 나래 씨의 아인 지우가 다투게 된 거예요. 저희 아들이 지우를 밀게 되었고 지우가 뒤로 넘어지면서 책상에 팔을 부딪혔다는 겁니다. 선생님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기함했죠. 저희 아들에게 친구를 다치게 하면 안 된다고 크게 혼을 내고는 나래 씨에게 사과를 해야겠다 싶어 서둘러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참 뒤에야 누구냐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세요? 나야, 나래 씨. 잠시만. 그리고 잠시 후 평소와 달리 조금 헝클어진 모습의 나래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청 급하게 온 느낌으로요. 갑자기 무슨 일로? 지우는 학원 갔어? 그럼 아직 못 들었나 보다. 선생님 전화 안 왔지? 뭘? 실은 우리 주영이가 지우랑 유치원에서 다퉜나 봐. 그러다가 주영이가 지우를 좀 밀쳤던 모양이야. 지우가 넘어지면서 책상에 부딪혔다네. 이를 어째. 너무 미안해. 우리 주영이 혼쭐을 내놨어. 진짜 미안해, 나래씨.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우 많이 놀랐겠다. 뭐 괜찮아. 애들 놀다 보면 그런 일 있지. 그런데 나래씨가 뭔가 제 이야기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집안을 힐끔거리고 불편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집 안에서 쿵 하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나래씨도 몹시 당황하고요. 집에 누가 있어? 아니, 아무도 없어. 우리 고양이 키우잖아. 고양인가 보지. 근데 나 지금 씻으려던 참이라 이제 그만 가줄래? 애들끼리 싸운 거 뭐 어쩔 수 없지. 괜찮아. 나래 씨는 저를 집 안으로 들이지도 않고 서둘러 문을 닫으려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돌아서는데 닫히는 현관문 틈으로 보이는 신발 하나에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왜냐면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 저희 남편의 운동화처럼 보였거든요. 어라? 하던 그 찰나에 문이 닫혔고 저는 좀 벙찌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뭐지? 궁금증만 가득했습니다. 물론 그 운동화가 인기 있는 신발이다 보니 나래 씨 남편 신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얼마 전 일도 그렇고 묘하게 자꾸 기억에 남더라고요. 게다가 더 황당한 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이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영이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야? 나래씨 아들 밀었다며? 그런 손버릇 아주 안 좋아. 주영이한테 제대로 일러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알아?
어?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막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저에게 묻나요? 제가 어이없어서 보고 있으니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아, 들었지. 아까 퇴근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우연히 나래 씨랑 마주쳤거든. 나래 씨가 얘기하던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라고 어물쩍 넘어갔지만 당연히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우연, 아파트 입구에서의 우연, 세상에 이렇게 많은 우연이 있을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과 나래 씨가 설마 무슨 관계인가 의심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분명 무언가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물증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나래 씨가 눈이 맞았나 생각하니 도저히 잠이 안 왔죠. 의심이 확신이 된 저는 남편의 뒤를 몰래 캐보려 했습니다. 남편이 잠들기만을 기다렸다가 살금살금 일어나 그의 핸드폰을 뒤지거나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컴퓨터도 뒤져봤습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SNS, 차량 블랙박스까지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제 의심과 달리 아주 깨끗했죠. 하지만 너무 깨끗하다 보니 오히려 남편이 작정을 한 것 같았고 제 심장은 답답함에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뭐라도 찾아보려고 남편 핸드폰을 또 뒤져보는데 잠든 줄 알았던 남편이 어느새 다가와 핸드폰을 확 빼앗더라고요. 저도 화들짝 놀랐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밤마다 잠도 안 자고 내 핸드폰이며 컴퓨터 뒤지는 거 다 알고 있었어. 당신 이거 병이야. 의부증 환자처럼 왜 이래? 의부증 환자라니. 그래, 다 안다니까 말할게. 당신도 솔직히 말해. 강나래랑 무슨 사이야? 그날 15층에서 내려온 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말 안 되고 나 강나래 집에서 당신 신발도 봤어. 당신 그때 거기 있었던 거지? 제 말에 남편은 코웃음 치더라고요. 미쳤어? 증거도 없이 사람 몰아붙여? 당신 병원에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이냐고. 내가 강나래 씨랑 무슨 사이라는 거야? 남편은 오히려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펄쩍펄쩍 뛰는데 제 촉은 분명 뭔가 있는 것 같고 저도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그 후로도 남편은 저한테 병원을 가보라느니 하면서 제가 계속 이상한 거라고 했죠. 남편이 하도 그런 소리를 하니 나중에는 내가 정말 망상에 사로잡힌 건가?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나 혼자 괜한 의심을 하는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도 생겼죠. 며칠 뒤 재활용을 벌이러 갔는데 아파트 구석진 흡연구역에서 남편과 강나래 씨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게다가 강나래 씨가 남편에게 뭔가를 건네주기도 했죠. 딱 걸렸구나 싶어서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둘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 지민 씨.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도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니야? 몰래 숨어서 무슨 얘기 나누고. 이건 또 도대체 뭔데? 지민 씨 왜 이래 갑자기. 저는 강나래의 말을 무시하고 손에 든 무언가를 확 뺏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편지였어요. 강나래의 아들이 쓴 편지요. 우리 지우가 쓴 편지야. 애들 그때 싸우고 나서 사이 별로 안 좋다던데 지우가 먼저 편지 써서 전해달라고 하더라. 근데 지민 씨는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나랑 지민 씨 남편 사이를 의심하는 거야? 라며 불쾌해하는데 저는 또다시 바보가 되었죠. 그 일로 강나래는 저에게 상처받았다는데 불쾌함을 드러냈고 유치원의 다른 엄마들에게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까지 내고 다녔습니다. 제가 남편과 강나래 사이를 의심하는 피해망상이 있다더니 남편한테 광적으로 집착한다더니 하면서요. 심지어는 저를 위로해주는 척하며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지민 씨가 원래 간호사였다가 지금 일 그만두고 집에만 있잖아. 직장 생활하다가 집에만 있으니 좀 우울해서 그런 행동도 벌이나 봐. 왜 사람들 가끔 좀 이상한 행동할 때가 있잖아. 나도 그런 오해받는 거 너무 불쾌하긴 하지만 아픈 사람이니까 내가 잘 챙겨줘야지 어쩌겠어. 라는 식으로요.
그러면 저는 순식간에 유치원 엄마들 사이에서 이상한 사람, 피해야 할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톡방에는 여전히 참여되어 있었지만 묘하게 강나래를 필두로 저만 따돌림 당하는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남편은 쓸데없는 오해를 해서 개망신을 당했다며 저를 타박했고 그런 갈등으로 저희 부부는 그맘때 자주 싸웠습니다. 예전에는 싸우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는 자주 싸우고 냉전 상태였죠. 제 직감은 분명 그 둘이 뭔가가 있는데 도무지 증거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더군요. 이렇게 자주 싸우는 건 문제 있다고 아이는 어머님에게 맡기고 둘이서 머리 좀 식히고 오자는 거예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제 생각이 다 오해였기를 바랬죠. 누구보다 더요. 어쩌면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해서 나래 씨와 내 남편을 의심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해를 위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여행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예전 연애 시절처럼 다정하게 굴더군요. 블루투스로 휴대폰을 연결해 제가 좋아하는 발라드를 틀어주었고 제 손을 잡으며 앞으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둘이서만 다닌 게 얼마만이냐며 웃더라고요.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남편이 화장실을 가야겠다고 휴게소에 들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서 혼자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화장실 앞에 차를 댄 남편은 화장실 갔다가 먹을거리도 좀 사오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차에 연결해 두었던 휴대폰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잠시 후 차 안 스피커에서 전화 연결음이 요란하게 울렸거든요. 차량 화면에는 김 부장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김 부장님이면 저희 아빠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거든요. 여행 가는 중에도 일을 해야 되네. 많이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는 김 부장님이 아니라 너무나도 낯익은 하이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기야! 자기? 저는 그 두 글자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화 받네. 자기야. 근데 나 와이프랑 여행 가는 거 알잖아. 자꾸 전화하면 어떡해. 치, 와이프랑 여행 가니까 좋아 죽겠어? 그래서 전화도 안 받는 거지? 걔도 좋아해? 기분 풀어주러 가는 거 알잖아. 아직도 의심하고 있으니까. 아, 진짜 맹하게 생겨가지고 은근히 눈치 빠르다니까. 네, 그 목소리는 명백히 강나래였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 두 사람은 역시나 내연관계가 맞았던 거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너무 열받는데 한편으론 이건 하늘이 준 기회구나 싶은 겁니다. 그토록 찾지 못한 증거가 제 발로 앞에 왔으니까요. 저는 허둥지둥 제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통화를 녹음했죠. 와이프랑 여행 갔으니까 다음엔 나랑도 가야지. 당연하지. 근데 지우는 어쩌고. 남편한테 맡기면 되지. 나랑은 호캉스 가자. 바다 있는 곳으로. 우리 나래가 가고 싶다면 내가 또 찾아봐야겠네. 근데 경호 형님은 오늘도 야근? 우리 남편 맨날 야근이지. 이럴 때 우리 자기가 우리 집 놀러 오면 재밌을 텐데. 아쉽네. 오늘은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자기 보러 가고 싶은데 오늘은 와이프한테 봉사해야지. 나 자기가 선물한 속옷 입고 있을 건데. 아쉽게 왜 그래. 확 휴게소에서 차 돌려서 가버려? 됐고요. 와이프나 잘 달래줘. 앞으로 의심 좀 안 하게끔. 그리고 여행 너무 재밌게 갔다 오지 말고 질투나니까. 알았어. 자기야, 갔다 와서 연락할게. 그 통화를 듣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이가 갈렸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도 녹음을 마치자마자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차 시동을 걸어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한 5분 정도 달리다 보니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주차장으로 왔는데 차가 없으니 식겁해서 전화를 했겠죠. 저는 코웃음 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차 어딨어? 차가 안 보여. 나 집에 가고 있어. 뭐라고? 너랑 강나래랑 통화하는 거 아주 잘 들었다. 블루투스 연결된 줄도 모르고 아주 신났더라. 나보고 의심병? 지랄하네. 너랑 강나래는 이제 아주 뒤졌어. 여보! 저는 통화를 끝낸 후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과 마음을 좀 진정시켰죠. 그리고 곧바로 유치원 엄마들 단체 채팅방에 두 사람의 대화 녹음 파일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을 덧붙였습니다.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면서 걱정해주던 강나래 씨의 실체입니다. 다들 들어보세요 라고요. 사진은 떨렸지만 제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하더군요. 그리고 곧바로 나래 씨의 남편인 박경호 씨에게도 파일을 보냈습니다. 아내분과 제 남편의 통화 내용입니다. 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전송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휴대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싹 무시하고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머릿속은 터질 듯이 복잡했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확인한 단톡방은 그야말로 생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음표와 함께 이게 뭐냐고 묻던 엄마들은 녹음 파일을 들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헐, 나래 언니 목소리 맞네. 미쳤다 둘 다. 그리고 곧이어 저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들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민 씨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오해했어요. 강나래 씨 말만 듣고 정말 죄송합니다. 강나래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 와중에 채팅방 상단에 강나래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도 뜨더군요. 그리고 강나래의 남편인 경호 씨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경호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이게 다 뭡니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경호 씨도 그러더군요. 설마 했는데 저도 사실 요즘 아내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휴대폰을 끼고 사는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우진이랑 이럴 줄은. 경호 씨는 그 뒤로 한참을 말이 없다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그의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졌죠.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이닥쳤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회유하듯 저를 부르다가 제가 반응이 없자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대꾸 없이 조용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부수려고 하고 폭언을 하며 저를 위협하고 있다고요.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은 남편을 제지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후 잠잠해졌죠. 저는 남편의 짐을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께도 이 모든 사실을 다 밝혔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저희 아빠는 그 충격과 배신감이 몹시 크셨던 것 같습니다. 아빠께는 너무 죄송했지만 한 번은 치러야 될 일이었어요. 아빠는 그 자리에서 저희 남편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불호령을 내리셨죠.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놈을 회사에 둘 수 없으니 당장 짐 싸서 꺼지라고요. 남편은 그 길로 회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죠. 강나래 역시 거짓말과 기만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단톡방 사건은 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져서 강나래는 얼굴도 못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경호 씨는 강나래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양육권 싸움을 한다는데 경호 씨는 절대 강나래에게 양육권 뺏기지 않을 거고 아들 얼굴도 못 보게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남편에겐 이혼 소송을, 두 사람에겐 상간 소송을 걸었고요. 치열한 소송 끝에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경호 씨도 결국 강나래와 무사히 이혼을 하고 양육권도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몽땅 이혼하게 된 온 동네가 들썩이는 사건이었죠. 그 후 저는 친정으로 집을 옮기면서 아이의 유치원도 다시 옮겼습니다. 이혼을 했다는 게 결코 기쁜 일은 아니겠죠. 어쩔 땐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내가 그 여자랑 친해진 게 애초에 문제였나 자책도 많이 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강나래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저를 배신할 수 있는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차라리 제가 다 터뜨리고 끝을 내서 속은 시원하구나, 잘한 거구나 싶기도 해요. 강나래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친절함과 친근함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그토록 시커먼 속내가 숨어 있을 줄은 몰랐죠.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제 속에서 본능처럼 느껴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찜찜함,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은 제 예민함이 만들어낸 망상이 아니라 제 직감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스러운 제 아이와 함께 단단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